90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유전자 지배 사회. 저자 최정균. 출판일 2024년 4월 30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대물림의 비극을 벗어날 수 있을까? 책 소개. 과시적 소비, 대학의 서열화, 진보와 보수의 갈등, 동성애 혐오, 외모 지상주의, 자본주의적 착취.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출간된 지 거의 50년이 흘렀고 남녀의 사랑을 파헤친 욕망의 진화가 출간된 지도 무려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동안 진화나 유전자의 관점에서 가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책은 사실상 없었다. 카이스트 바이오민 뇌공학과 교수이자 인간유전체학자인 저자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 유수학술지들에 실린 최신 연구들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불평등한 경제, 혐오 정치, 착취 사회, 능력주의 문화를 해부한다. 구체적으로 유전자가 심어놓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이 어떻게 왜곡된 짝짓기 욕망과 뒤틀린 자식 사랑으로 혐오와 사회적 낙인으로 과시적 소비와 착취 행태로 기득권 체제에 대한 정당화로 과학의 진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연이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착각 등으로 위장되어 온갖 불행과 사회 부조리를 초래하는지를 고발한다. 더 나아가 인간이 이기적 유전자들을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데서 발생하는 이러한 갖가지 비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저자 소개. 저자 최정균. 유전학자. 카이스트 바이오민 뇌공학과 교수로서 인간 유전체학을 연구한다.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유전학적 권인을 규명하고 이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진화생물학, 유전학, 뇌과학 등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탐색하고 고찰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이기적 유전자와 그것을 빚어낸 적대적 자연, 그러한 자연에 저항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길. 자연이라는 적이 우리 바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가 심어놓은 인간 본능 역시 자연의 일부다. 인간의 불행과 사회 부조리를 초래하는 유전자이지만 실제로는 유전자 역시 생명에 놀라울 정도로 적대적인 자연의 또 다른 희생양일 뿐이다. 즉, 강유전자의 입장에서는 변이의 발생이 곧 죽음을 의미함에도 생명의 진화가 불가피하게 변이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모두 가혹한 자연환경 때문이었다. 5장 의학, 아프고 늙고 죽어야만 하는 이유에서는 자연에 의해 유전자들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희생이 인간에게서 질병과 노화와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인다. 특히 유방암, 자가면역 질환, 알츠하이머병 등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예로 들며 젊을 때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변이들이 왜 나이가 들어서는 반대로 노화를 촉진하거나 질병을 유발하는지, 가변적이고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변이들이 왜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즉 우리를 살리는 것들이 어째서 우리를 또한 죽이는지를 설명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경외하고 선망하며 수많은 문제에 대해 인간 자신을 탓하며 문명의 진보를 두려워하지만 개체들 간에 일어나는 약육강식의 생존 투쟁과 사회적 갈등뿐만 아니라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비극 역시 궁극적으로는 자연이 빚어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6장 종교,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다에서는 기성 종교가 보수적 성향, 특히 자연에서 도덕과 규범을 찾고자 하는 인간 본능의 극단적 발현이라는 점을 드러내면서도 자연의 탈신격화라는 관점에서 고대 원시 종교와 대비되는 기독교의 의의를 재조명한다. 특히 성서를 이러한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역사적 인물이건 가상의 인물이건 예수라는 한 사람이 보여준 반자연적인 행위와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혁신적인데 그럼에도 이러한 행위와 가르침은 어떤 절대적인 초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로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가정, 사랑이라는 자기 기만.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고귀하지도 신성하지도 않다. 남녀 간의 사랑도 심지어 부모의 자식 사랑도 모두 포괄적합도 최대화의 원리에 따라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한 진화적 전략일 뿐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관찰되는 자발적 유산이나 인간 사회에서 흔히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부모의 자식 사례는 투자 가치가 높은 자식만을 남기고자 하는 부모들의 가차없는 선택의 결과다. 원시적인 수렵채집 사회나 농경 사회에서는 남아에 비해 쓸모가 덜한 여아가 주로 사례의 희생양이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아들이나 딸에 대한 선호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생리학적으로 발현된다. 또한 우리가 흔히 섹스라고 부르는 유성생식은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화된 짝짓기 전략으로서 호르몬의 불장난과 유전학적 차이의 매력에 이끌려 맺어지는 이 관계의 대부분은 결국 불행한 결혼 생활로 종결된다.
이렇게 가족 혹은 혈연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냉정한 진화적 계산이나 기만 등은 모두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유전자의 명령에 따르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현대사회, 특히 한국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갖가지 불행을 초래하는 과잉된 교육열이나 능력주의 문화 역시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유전자의 번식 욕구에 기인한다. 가정, 사랑이라는 자기 기만.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고귀하지도 신성하지도 않다. 남녀 간의 사랑도, 심지어 부모의 자식 사랑도 모두 포괄적합도 최대화의 원리에 따라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한 진화적 전략일 뿐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관찰되는 자발적 유산이나 인간 사회에서 흔히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부모의 자식 사례는 투자 가치가 높은 자식만을 남기고자 하는 부모들의 가차 없는 선택의 결과다. 원시적인 수렵채집 사회나 농경 사회에서는 남아에 비해 쓸모가 덜한 여아가 주로 사례의 희생양이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아들이나 딸에 대한 선호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생리학적으로 발현된다. 또한 우리가 흔히 섹스라고 부르는 유성생식은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화된 짝짓기 전략으로서 호르몬의 불장난과 유전학적 차이의 매력에 이끌려 맺어지는 이 관계의 대부분은 결국 불행한 결혼 생활로 종결된다. 이렇게 가족 혹은 혈연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냉정한 진화적 계산이나 기만 등은 모두 우리가 부지불식 간의 유전자의 명령에 따르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현대사회, 특히 한국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갖가지 불행을 초래하는 과잉된 교육열이나 능력주의 문화 역시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유전자의 번식 욕구에 기인한다. 경제, 자본주의 세상의 번식 경쟁.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은 독립적인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합리적인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장이 자연적으로 균형 상태에 도달하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학적 인간들의 경제 행동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가정에 기반해 있다. 무한한 번식 욕구와 경쟁심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학적 소비자들의 한계 효용은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 번식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값비싼 신호를 과시하는 동물적 본능은 과시적 소비의 형태로 현대인들의 경제활동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번식을 위해 필요한 자원 획득 경쟁도 마찬가지다. 생태학에서 정의되는 간섭 경쟁과 착취 경쟁은 인간 경제에서 독점과 착취로 나타난다. 특히 부동산, 주식, 대중예술과 스포츠, 그리고 이른바 혁신 기업들의 시장에서 지대라는 형태로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가치 착취 행위는 그저 운 좋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다른 개체들이 자원을 이용할 기회를 빼앗는 생태계 경쟁의 모습을 그대로 되풀이한다. 집단이 아니라 개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선택이라는 진화 원리는 착취 행동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나 홀로 사회를 초래했는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런 착취 개념을 정의조차 하지 못한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불균형으로 붕괴되어가는 자본주의 세계를 목도하고 있다. 정치, 자연스러운 보수, 부자연스러운 진보.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의미를 상식선에서 어림짐작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기만 하다. 경제, 교육, 외교, 사회, 과학기술, 종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두 진영의 입장을 분석해보면 보수는 전통을 옹호하고 진보는 변화를 추구한다는 사전적 정의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관적이고 내재적인 공통의 신념 혹은 가치관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뇌과학 및 유전학에서는 인간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편도체와 교감신경의 높은 활성은 주로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성체제를 정당화하는 심리를 설명해준다. 편도체 기능과 유전학적으로 연관된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사회 위계질서 확립과 서열 향상을 꾀하는 행동을 촉진한다.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도파민과는 달리 세로토닌의 활성은 진화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해왔다. 또 다른 요소는 짝짓기와 관련된 다양한 행동의 기저에 있는 페로몬과 그 수용체다. 실제로 보수층에서는 생애 번식 성공률 지표가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으로 정의할 때 보수란 성공적으로 진화한 유전자들의 발현이자 자연이라는 원초적인 체제에 대한 정당화이며 진보란 진화로부터의 일탈이자 자연체제에 대한 저항과 도전이다. 의학, 아프고 늙고 죽어야만 하는 이유.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그러나 이기성이 유전자의 본래적 속성은 아니다. 그저 우연히 생겨난 이기적인 변이들만이 진화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것이다. 각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변이의 발생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생명의 진화는 혹독한 자연 속에서 일부 개체라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변이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연에 의해 유전자들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희생이 인간에게서는 질병과 노화와 죽음으로 나타난다.
질병과 마찬가지로 노화와 죽음도 변이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우리 몸이 야생에서의 기대 수명에 미칠 만큼만 DNA 복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식 기능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즉, 적대적인 자연환경에서의 기대 수명은 어차피 제한되어 있기에 우리는 건강을 챙겨 장수하는 대신 젊을 때 더 많은 자식을 낳고 일찍 죽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개체들 간에 일어나는 약육강식의 생존 투쟁과 사회적 갈등뿐만 아니라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비극 역시 궁극적으로 자연의 문제다. 그럼에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경외하고 선망하며 많은 문제에 대해 인간 자신을 탓하는 가운데 문명의 진보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갖는다. 특히 인간보다 자연을 우선시하는 극단적인 생태주의와 환경운동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종교,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다. 종교는 보수적 성향, 특히 자연에서 도덕과 규범을 찾으려는 인간 본능의 극단적 발현이다. 자연의 창조주에 대한 유일신 신앙의 근간은 성서의 창세기다. 그러나 창조 신화는 자연을 탈신격화하고 자연신을 숭배하던 고대 원시 종교에서 인간을 해방시킴으로써 과학의 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조차 종종 자연주의적 오류에 발목이 잡히며 창세기를 비롯한 성서 역시 자연주의적 종교로 왜곡되고 제도화되어 그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기에 이르렀다. 구약 성서에 담긴 여러 이야기들과 히브리인들의 사회제도, 그리고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예수의 행위와 가르침은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경제 정의가 실현되고 혐오와 사회의 낙인으로부터 소수자와 약자가 보호받으며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 성서가 말하는 창조란 태초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 즉 자연 세계의 발생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보적 창조다.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창조주는 초월적 신이나 조물주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다. 성서는 자연의 노예였던 인간들을 역사적 인물이건 가상의 인물이건 예수를 본보기 삼아 스스로 신이 되는 해방의 길로 초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은 어떤 절대적인 초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로서만 발휘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